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80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내내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0.02% 상승했고 전 거래일이었던 25일에도 0.08%가량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 지수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아 당분간 보합권에 머무를 것이라며 11월이 시작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등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 증시는 개걸음을 걷다가 현재 구간에서 장이 막판으로 다다를수록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중국 소비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엔터주의 분위기 또한 좋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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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요. 증시온에어 2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2490선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489.60으로 출발한 뒤 2490선에서 등락을 거듭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날까지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지만 오늘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상승 동력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간밤 채권 수익률 호전과 기업들의 실적 및 전망 악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 기업들과 은행 관련 주식들이 최악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통신대 기업 AT&T, 항공기제조사 보잉, 반도체 제조업체 아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등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 같은 경우 간밤 한때 19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막판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112포인트가량을 내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한편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올랐던 코스닥도 오늘은 약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웃도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8포인트가량 소폭 오르면서 689.9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양장지수 현재 구간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유니크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가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춘 수소버스가 일반 노선 버스로 투입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신형 수소버스는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내년 1월부터 울산시 시내버스 정기 노선에 투입됩니다. 국내에서 수소버스가 정기 노선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니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크 종목의 현재 오후 구간 주가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4.7% 정도의 좋은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190원가량 오르면서 4,235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관련주인 코리아나 종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공동 성명 또는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리아나 역시 이 가운데에서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한중 양국이 공동 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등 다자 정상회의를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코리아나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5.34% 정도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40원가량 오른 6,39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영화테크 종목입니다. 영화테크는 현재 상장 첫날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가 12,500원보다 140%가 넘게 증가하면서 현재 시각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는 자동차 핵심 전장 부품인 정션박스와 전기차 및 2차 전지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는 특히 GM 글로벌사의 협력사로 10년 이상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동반 성장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테크 종목의 현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가 오른 상한가에 들면서 7,500원 상승한 32,500원 선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 종목입니다. 서울식품은 지난 7월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주당가액을 2,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화증권은 가정간편식 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냉동피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연 50억 원대 수준이던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가 250억 원대로 5배 가까이 성장했다며 냉동피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최대 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인 서울식품 고객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요 대형마트에 입점하면서 유통 채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신규 제품 출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냉동피자 매출은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봤던 서울식품의 현재가입니다. 차트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4%, 18.7% 사이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65원 상승한 419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영업실적이 3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1조 2,007억 원, 영업이익은 10.6% 증가한 3,12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5,486억 원으로 46%, 라인과 기타 플랫폼이 4,526억 원으로 38%, 광고가 1,142억 원으로 9%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국증권은 퍼포먼스 광고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외형 성장을 역시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4분기부터는 라인 뉴스의 동영상 광고를 론칭하면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네이버 종목의 현재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오후 구간에서는 5.1%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만 1,000원 상승한 84만 4천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일약품 종목입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뇌졸중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 부작용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특히 뇌졸중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개발된 뇌졸중 치료제는 유해 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의 신약은 임상 이상 현재까지 가시적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제일약품은 현재 뇌졸중 신약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와 역류성 식도염 등 핵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제일약품 주가는 이번 달에만 25일 기준으로 17%가량의 상승폭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일약품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구간에서는 강세 흐름을 가져갔지만 현재는 0.31% 정도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200원가량 빠진 63,300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전장 특징주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6종목으로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장 지수 흐름 여전히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0.38%가량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2483.0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조금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09%가량 지수 하락률 보이면서요. 681.6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동시에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가운데 오늘 업종별로는 또 어떤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지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지수 흐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하락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의료 정밀업종인데요. 현재 구간 4.23%대로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C텍 종목 같은 경우 오늘 6%대로 급락 장세 보이고 있고요. 덴티움 종목도 2.91%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전자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키트 종목이 6%대로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유양 DNU 종목도 5%대로 주가 하락률이 조금 깊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 종목도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4.2%대로 주가 빠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가 오늘 3%대 약세 기록하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오늘은 하락세를 가져갑니다. 2.75%가량 주가 빠지고 있고요. 26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입니다. 1.99%가량 업종지수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려아연 종목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6.13%가량 주가 빠지고 있고요. 동국제강 종목도 4.87%대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 가스 업종과 증권 업종, 통신업종 같은 경우 1%대 업종지수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최근 연이은 상승세 보였던 건설업종도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 좋은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업종지수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7%대로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7.32%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종목도 6.37%가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들었는데요. 나란히 급등 흐름 연출하면서 업종지수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 종목도 5.91%대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농심 종목이 오르고 있고 남양유업, CJ시푸드가 오르는 등 대기업 위주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오늘 화장품주가 오르면서 업종지수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제조 같은 경우 가격 제한폭에 근접하는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0의 주 신고가 새로 썼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제약업종인데요. 아무래도 제약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약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 코스닥 지수도 전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더욱더 약세 흐름을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4%대로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셀루메드가 3.29%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0.49%대로 빠지면서 소폭의 하락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전 거래일에 올랐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로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5%대로 주가 빠지고 있고 서울반도체와 동진 세미캠 종목 그리고 STI 종목이 3%대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보이고 있는 업종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오락 문화업종입니다. 오락 문화업종 내에서는 엔터주 위주로 오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SM 종목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7%대로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다고 합니다. 또 오늘 카지노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집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5.72%대로 주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마제스타 종목도 4.1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락 문화업종 같은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출판 매체업종, 기타 제조업종과 화학업종 순으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현재 오늘 오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전장에서 매수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팔자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6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으며 기관이 순매수폭을 키워나가면서 57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역시 매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36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실현하고 있고 기관은 197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3,999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기관이 2,912계약 정도 물량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식 그리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사주 230만 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자 전 자본금 377억 5천만 원은 감자 후 36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즈미디어입니다. 이즈미디어는 중국 휴테크놀로지와 182억 원 규모의 컴팩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42.1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다공성 패브릭과 방수 필름을 구비한 화장품 용기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액상 화장류로 된 화장품을 용기 외부 누출 없이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다공성 패브릭과 방수 필름으로 된 주머니 형태의 화장류가 합침된 흡수제를 구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화장류의 토출량이 조절돼서 화장류가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간단하게 리필이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은 다이소 아성산업과 1,065억 9천만 원 규모의 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8.2%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기업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오늘 2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88%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가 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즈미디어입니다. 이즈미디어 오늘 장 개장 직후 16.71%까지 급등세 연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6.22%가량 밀리면서 6,7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9%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64,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94%까지 밀리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96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2,747억 3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580.8% 늘어난 139억 9천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은 올해 3분기 매출 501억 9,100만 원, 영업이익은 8억 9,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0.6%, 영업이익은 62.3% 하락한 수치입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잠정 매출액은 544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9.56%, 영업이익은 197.2%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67억 원으로 525.91% 증가했습니다. 영인프런티어입니다. 영인프런티어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6% 늘어난 88억 9,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303.6% 늘어난 29억 1천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화학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화학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가량 상승하면서 5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오늘 낙폭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6%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가 9,4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오늘 오전장에서는 빨간불 켰었지만 현재는 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까지 밀리면서 6,7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인프런티어입니다. 영인프런티어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7% 밀리면서 3,8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호가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아모레지 종목입니다. 최근 화장품주가 연이어 오르면서 특히 아모레지 같은 경우 오늘 급등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10.5% 급등한 15만 2천 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7.41% 오른 15만 9,500원에 현대모비스가 25만 5,5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위아 역시 6.07%가량 오르면서 6만 9,900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3.74% 오른 97,1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식품 우선주는 오늘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870원 오른 8,13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4.02% 오른 34,95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신세계가 4.90% 상승한 22만 5천 원에 아모레퍼시픽 역시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가량 상승한 31만 8천 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CJ입니다. 5.88% 오른 18만 9천 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전장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네이버 역시 오늘 4%대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84만 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한솔홀딩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 오른 6,14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호가 상황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이오스마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 상승한 4,795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덱스 종목이 2.79% 오른 5,530원 마감이고요. INC가 4.87% 상승한 6,46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스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량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4,485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파라다이스가 5.45% 오른 19,350원에 오늘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YG 같은 경우 4.34%가량 오르면서요. 3만 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51주 신고가 다시 썼던 SM입니다. 8%가량 급등 장세 마지막까지 유지하면서 32,9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이콘텐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 상승한 3,955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호가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에서 이 순환매 장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도주였던 정보기술주의 상승이 주춤해지고 은행, 화장품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매 장세에 들어선 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순환매장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주도주인 IT 업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사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2492.5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에서 IT, 반도체주가 속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연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주, 화장품주, 유통주 등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반짝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가를 짓눌렀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달 들어 각각 14.4% 그리고 20.2% 올랐습니다. 이처럼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양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8%가량 낙폭 보여주면서 2480.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1.24%가량 낙폭 시현했습니다. 8.53포인트 떨어진 680.61포인트로 양장 모두 파란불 켜주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마감 동향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352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면 기관은 65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시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각각 636억 원과 229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990계약 정도 물량 덜었고 기관이 3,317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지수 마감 동향과 함께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이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48%, 코스닥 지수가 1.24% 빠지면서 장 막판에 가장 깊게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은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함께 위축이 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하락률이 가장 두드러졌던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4.34%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최근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지수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철강 금속업종과 전기 가스업종, 증권업종과 통신업종 순에 낙폭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 두드러졌던 업종은 현대그룹주의 상승으로 운수 장비업종이 4%대 상승률 시현했고요. 음식료 업종과 화학업종, 운수 창고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도 1%대 웃도는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고요. 반도체 업종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로 2%대 업종지수가 빠졌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IT 부품 업종 순에 낙폭 두드러졌고요. 반면 상승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엔터주 위주의 선전으로 오락 문화 업종이 4%대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출판 매체 업종과 기타 제조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양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 종목 있습니다. 서울식품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8,1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서울식품 보통주 역시 22.1%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431원으로 오늘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가 26.97% 상승한 42,600원에 이츠한불이 16.46% 상승한 3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화장품이 12.13% 상승하면서 17,100원에 아모레쥐가 10.55% 상승한 15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거래소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큰 낙폭 보였습니다. 8.17%가량 밀려나면서 11,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리아 서키트가 7.71% 하락한 16,1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영화테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3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EWK가 24.55% 급등한 7,660원에 바이오니아가 16.54% 상승한 6,0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은 HLB 생명과학 종목입니다. 25.87% 큰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 7,4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